자, 오늘은 노자 45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여백의 지혜예요. 네 분의 현인이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 정말 흥미로운 해석들을 내놓았거든요. 과연 이 옛 지혜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같이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시죠. 여러분, 혹시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지치지 않으세요? 뭐랄까, 일할 때도 실수 하나 없어야 하고, 외모도 흠잡을 데 없고, 말할 때도 논리가 완벽해야 하고, 사회가 자꾸 우리한테 완벽을 강요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힘들어지고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요, 놀랍게도 무려 2500년 전에 노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완성은 오히려 어딘가 부족해 보인다. 와,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말 속에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족함의 역설적 지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완벽함이라는 건 사실 결함이나 흠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당당하게 품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구절, 대성약결이 핵심입니다. 직역하면 가장 크게 이루는 것은 마치 모자란 데 보인다는 건데요. 아니,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꽉 차서 더 이상 아무것도 들어갈 틈이 없는 상태. 그건 사실상 죽은 완벽함이 아닐까요? 반대로 어딘가 좀 비어있고 부족해 보이면 바로 그 틈으로 새로운 게 들어오고 계속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쓰임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요. 이 부족함, 한자로는 결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석하는 두 가지 관점이 정말 재밌어요. 먼저 돌 김용옥 선생님은 이 결을 무한한 창조가 일어나는 열린 가능성의 공간으로 보셨고요. 또 다른 해석은 이걸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그 흠집이나 균열이 바로 빛이 들어오고 서로 연결되는 틈새라는 거예요. 같은 글자를 보고 이렇게 다르게 깊이 생각할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죠? 자, 이번엔 함석헌 선생님의 해석입니다. 선생님은 이 개념을 CR,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민중의 생명력과 연결시키셨어요. 생각해보면 권력자들이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은 완벽해 보이는 것들은 오히려 쉽게 무너지잖아요. 하지만 좀 거칠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는요, 그 틈 사이로 계속해서 생명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모자람이 성장의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가득 찬 것은 텅 빈 것 같다는 뜻의 대형 약충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님은 이걸 예수의 빈 무덤에 비유하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해석이죠. 가장 위대한 충만, 즉 부활이 어디서 시작됐나요? 바로 텅 비어버린 무덤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결국 비움으로써 가장 위대하게 채워진다는 도의 역설을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부족함이 오히려 가능성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 이번엔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바로 서툴과 어눌함의 아름다움입니다. 대교약졸. 무슨 뜻이냐면요. 가장 뛰어난 솜씨는 오히려 서툴러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깊은 뜻이 있는데 최고의 경지에 오른 고수들은요. 막 기교를 부리는 걸 넘어서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신영복 선생님이 드신 예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서해의 대가 추사 김정희의 말년 글씨예요. 그 글씨를 보면요. 막 멋부리고 화려한 기교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린아이가 쓴 것처럼 삐뚤삐뚤하고 서툴러 보이기까지 하죠.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깊이와 힘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 경지를 두고 신용복 선생님이 기교를 초월해서 어린아이로 돌아간 경지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일부러 꾸며낸 모든 걸 다 벗어던지고 그냥 가장 순수한 본질, 그 자연스러움 자체에 도달한 상태, 그게 바로 최고의 경지라는 거죠. 이게 말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대변량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가장 뛰어난 말솜씨는 오히려 어눌해 보인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물 흐르듯 유창하고 화려한 말보다 좀 더듬거리더라도 진심을 꼭꼭 눌러 담아서 하는 말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많죠. 결국 핵심은 뭐다? 기교가 아니라 바로 진정성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요함이 이기는 힘. 이 시끄럽고 정신없는 세상에서 이 조급함을 우린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노자는 그 해답이 의외의 곳, 바로 고요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승열, 글자 그대로 고요함이 뜨거움을 이긴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뜨거움이 뭘까요? 바로 우리 마음속에서 들끓는 조급함, 분노, 격한 감정 같은 마음의 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활활 타오르는 감정의 불을 끄는 건 더 센 불이 아니라 차갑고 고요한 마음의 물이라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스트레스 관리법이 될 수 있어요. 자, 마음의 열기를 식히는 3단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내 안에서 화나, 불안 같은 열기가 올라오는 걸 일단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 나 지금 뜨거워지고 있구나 하고요. 두 번째, 일단 무조건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침묵을 하든 잠깐 밖으로 나가 걷든 심호흡을 하든 내 마음을 식혀줄 행동을 선택하는 거죠. 함석헌 선생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고요함의 힘을 비폭력 저항의 철학으로까지 발전시켰어요. 세상의 불의를 보고 막 조급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정신으로 꿋꿋하게 저항할 때 진짜 승리가 온다고 보신 거죠. 이야, 정말 고요함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분의 서로 다른 듯한 관점들을 하나로 쫙 모아볼게요. 과연 이 모든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여백의 기술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표로 정리해놓고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라도 결국 다 같은 곳을 보고 있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보세요. 결함을 두고 도올 선생님은 열린 가능성이라 했고 함석헌 선생님은 숨쉴 공간이라고 했죠. 신용복 선생님은 자연스러움으로 봤고요. 또 서툴은 기교를 넘어선 진정성의 다른 이름이었고 고요함은 결국 세상을 이기는 궁극의 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딱 하나의 핵심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결점은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더 성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되고 또 진짜 나다운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빈 공간, 바로 여백이라는 겁니다. 결국 노자 45장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마 이게 아닐까요? 제발 모든 걸 꽉꽉 채우려고 애쓰지 마라. 조금 헐렁하고 조금 비어있고 심지어 조금 굽어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하고 오래가는 법이다. 아, 이 문장 정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럼 이 멋진 여백의 기술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내면 아쉽잖아요? 이걸 오늘 당장 우리 삶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딱 3가지만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첫 번째, 하루 계획을 짤 때 80%만 채우는 거예요. 나머지 20%는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나 창의적인 생각을 위한 여백으로 남겨두는 거죠. 두 번째, 모르면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그 서툰 모습이 오히려 신뢰를 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가 확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3분만 침묵해 보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분명 더 나은 판단이 나올 거예요.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완벽한 여러분 자신을 꼭 안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 그 서툴름이 바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여백을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잠시 시간을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